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북미 고위급 회담을 위해서 베이징을 출발해 워싱턴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도 들고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북미 두 정상의 2차 회담 개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희준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오늘 베이징에서 워싱턴으로 향할 예정이죠.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예약대로라면 베이징 시각으로 오늘 저녁 6시 25분 유나이티드 항공 워싱턴 앤 비행편에 오르게 됩니다. 미국에는 동부 시각 17일 저녁 6시 50분, 한국 시간으로 18일 오전 도착할 예정입니다. 다만 북한 대표단은 지난해 5월에도 막판까지 비행편 두세 개를 놓고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며 연막 작전을 펼친 바 있어 오늘 비행기 탑승이 최종 확인돼야 미국 편도 확실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김 부위원장 일행은 워싱턴에 도착하면 이튿날인 18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도 면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시간으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오찬을 나누는데요.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긴밀히 대응책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북측 인사가 미국 내 다른 곳을 안 들리고 이렇게 워싱턴으로 직행하는 건 좀 이례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고위 관리가 미국 내에서 경유지를 거치지 않고 워싱턴으로 직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예.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에는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진 뒤 차편으로 워싱턴에 입성했고요. 2000년 10월 조명록 당시 인민군 차수도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워싱턴으로 향한 바 있습니다. 또 김 부위원장 일행은 적어도 1박 2일 워싱턴에 체류할 예정인데 이처럼 미국께서 하룻밤 이상 묵는 사례는 조명록 차수의 방미 이후 19년 만이 됩니다. 네, 자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난번 미국 갔을 때 들고 갔던 대왕 친서, 자, 이 부분도 기억이 나는데 자, 이번에도 친서를 들고 가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북한 대표단이 워싱턴을 행을 확정했다는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일정이 확실하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미 고위급 회담을 직전에 취소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이 확정되지 않은 때문으로 전해진 바 있습니다. 미국까지 날아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전달하고 북미 관계에서 진전을 이룰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도 북한 대표단의 일정에 트럼프 대통령 면담 계획이 잡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게 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도 주목됩니다. 앞서 CNN 방송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를 들고 워싱턴으로 향한다 이렇게 전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보낸 친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답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두 정상 간의 긴밀한 친서 외교가 다시금 가동되는 셈입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에는 비핵화 조치와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포괄적인 의지가 다시 한번 담겨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자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이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도 좀 급물살을 타겠군요. 네,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미 양측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등을 적어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주고받기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의 달성 이전에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일부를 반출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부 제재 완화 또 나아가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전향적인 조치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이르면 1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사실을 공식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을 백악관에서 만난 뒤 북미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만약 회담 개최 사실이 발표된다면 회담의 시기와 장소는 오는 3, 4월 베트남 다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중순 내지 3월 초에 개최될 것이란 전망보다 시기는 훨씬 미뤄진 것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회담 개최지는 현재로서는 베트남 하노이가 유력한 가운데 다낭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뭐 고위급 회담 외에도 지금 최선희 부상 그리고 비건 국무부 특별대표 이 두 사람 간의 실무 접촉도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죠.
네, 현재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동선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당초 베이징에 도착한 뒤 스웨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최 부상은 스웨덴과 함께 워싱턴행 항공편 예약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워싱턴행 비행기는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최선희 부상이 최종 목적지로 스웨덴을 택하고 카운터파트인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스웨덴으로 날아갈 경우 북미 간의 첫 실무 접촉이 이뤄지게 됩니다. 고위급 회담과 실무 접촉이 워싱턴과 스웨덴에서 투 트랙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최 부상이 워싱턴으로 올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워싱턴에서 비건 대표와 마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했어요. 네, 펜스 부통령은 오늘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북미가 대화를 시작했지만 미국민과 동맹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해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하라는 겁니다. 다만 북한의 인권 문제나 제재 강화 등 북한이 반발할 수 있는 발언은 좀 삼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대화를 앞두고 북한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한편 또한 자극하지 않아서 협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북미 관계를 강조하며 북한을 달래는 한편 펜스 부통령은 비핵화 조치를 압박하는 강원 양면 전략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행의 의미 짚어봤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이었습니다.